손흥민 선수가 떠난 지 불과 반년, 북런던의 명문이라 불리던 토트넘 호스퍼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그리고 소리가 날 정도로 요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을 지탱하던 규율, 선수들의 멘탈, 그리고 구단 수뇌부를 향한 신뢰까지 축구 클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팬들의 입에서는 도대체 소니, 당신은 그동안 이 난장판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라는 탄식 섞인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영국 본머스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패배 소식과 그 직후 터져나온 현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폭탄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로메로는 구단 보드진을 향해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라커룸의 리더가 구단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저격하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팀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끝없이 추락하는 토트넘의 현주소와 로메로가 폭로한 내부의 끔찍한 분열, 그리고 위대한 캡틴 손흥민의 빈자리가 초래한 나비 효과에 대해 아주 심도 있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8일 새벽,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고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마티스 텔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분 좋게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질적인 수비 집중력 부재가 발목을 잡으며 전반에만 내리 2골을 허용해 역전을 당했고, 후반 막판 팔리냐의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겨우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버저비터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2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1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때 챔피언스리그를 호령하고 빈 육나 불리던 팀이 이제는 강등권과의 격차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참담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주장 로메로가 믹스트존에서 뱉어낸 말들은 영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불그락푸르락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수년째 계속 그래왔다.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서 몇 마디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다. 여기서 로메로가 지칭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현지 언론과 팬들은 이를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보드진을 향한 노골적인 저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뒤로 숨고 성적이 좋을 때만 나타나 생색을 내는 구단 수뇌부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 현직 주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로메로는 이어 우리는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할 것이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조용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앞선 발언의 파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선수단과 구단 수뇌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의 이러한 감정적인 폭발은 단순히 이날 패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올 시즌 토트넘 내부에서 골마 터지던 문제들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던 시절, 토트넘은 적어도 겉으로는 원팀이었습니다. 손흥민 특유의 친화력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리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뛰는 모습은 선수단을 하나로 묶었고, 그 어떤 내부 잡음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토트넘의 라커룸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징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첼시전 패배 직후
미키 판더펜과 제드 스펜스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인사를 무시한 채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리는 하극상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감독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패배 이후에는 주장 로메로와 부주장 격인 벤탄쿠르가 원정까지 찾아온 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터널로 사라져버려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아무리 경기에 져도 아무리 억울한 판정을 당해도 끝까지 그라운드에 남아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라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풀럼전에서는 어린 선수인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이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손짓하자 선배인 페드로 포로가 분노하며 베리발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도 동료애도 팬들에 대한 존중도 사라진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지 팬들과 언론은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2023년 여름 해리 케인이 떠난 뒤 주장 완장을 찾던 손흥민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지탱했습니다. 구단 SNS에는 항상 선수들이 손흥민과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화목한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선수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인성을 칭찬했고 소니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패배하면 가장 먼저 인터뷰를 자청해 내 탓이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하며 동료들과 구단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비겁한 보드진과 분노한 팬들 사이의 완충제였고 팀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사라지자 토트넘은 내부 총질과 책임 회피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파이터형 수비수로는 최고일지 몰라도 팀의 중심을 잡고 감정을 조절하며 구단과 선수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캡틴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인터뷰 말미에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14위라는 처참한 성적표, 감독을 무시하는 선수들, 팬들을 외면하는 주장단, 그리고 구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인터뷰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라에서 연일골 폭죽을 터뜨리며 행복 축구를 하고 팀 동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동안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토트넘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팀의 기둥을 홀로 떠받치고 있던 거인이었습니다. 로메로의 이번 폭탄 발언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서글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팀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중하위권 팀으로 전락하여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신세가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엔 낭만도, 승리도, 그리고 팀을 지킬 리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